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업승계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증여세, 과세, 특례. 오늘은 그 중에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국세청에서 20년 4월에 나온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강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업승계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보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가업에 대한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서 자녀들이 가업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어디에 나와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6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 부분들에 대한 건 창업에 대한 거를 배웠었죠. 30조의 몇이에요? 5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오케이. 자, 가업승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이번에 뭐냐 그러면 증여자, 부모가 누구한테?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오케이. 주는 사람 부모, 받는 사람을 자녀. 이 부분들에 있는 건데 뭐를 주냐 그러면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증자,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증자한테 어떤 것을 주냐면 주식을 줬어요. 그걸 얼마까지? 말 그대로다가 100억 한도로 해서 증여세 특례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서 100억을 한도로 얼마를 빼주는가? 5억을 빼주고 그러면 과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됐냐면 이 30억까지 부분들에 대한 건 얼마로 하겠다는 거예요. 30억까지 얼마로 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10%. 그 다음에 30억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한 건 몇 프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20%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부분들에 대한 건 30억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30억까지는 10억. 그러니까 3억. 3억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65억 부분들에 대한 왜? 5억은 이미 빼줬으니까. 5억은 빼줬으니까 65억 부분들에 대한 건 몇 프로? 20%. 13억, 3억 어떻게 되는 16억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증여세 어떻게 특례 규정 바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란다? 상속세에 가업 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에게 그쪽에 가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장 어떻게 된다? 증여세가 없이도 가능하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증여세 기본세율 보게 되게 되면 장난 아니에요. 30억 초과 부분들에 대한 건 몇 프로죠? 50% 빼지 얼마죠? 4억 6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공제가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거죠. 여기 100억 한도로 한도로 거죠. 100억 한도로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50%, 50억 부분들에 대한 세금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개정 연역 부분 보죠. 2015년도 1월 1일자 부분들에 대한 거. 예전에는 뭐 했냐면 특례대상 증여세에서 가액했었는데 특례대상 증여 가액에서 뭐야? 업무 자산가액은 빼고 좀 주라 이거죠. 오케이?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를 적용 한도한다? 100억을 한도로. 사후 관리 몇 년을 하겠는가? 예전에 어때? 10년이었었는데 이제 얼마가 되는가? 7년이라고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이거에 대한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죠. 일반적인 증여와 가업승계 주식 특례 적용에 따른 증여세 납부세액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비교해 보죠.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누구한테 성인 자녀에게 주식 70여 원을 말 그대로 증여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 장난 아닌 거예요. 자, 중소기업 갑은 총 자산가액 중 사업 관련 자산가의 비율이 뭐야? 100%가 있는 거야. 부채가 없는 형태가 돼. 아무튼 그래 좋다고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다가 70억을 주게 되게 되면 증여공제 5천만 원 빼주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얼마? 2,455억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주식 특례에 대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70억 부분들에 대한 거 얼마야? 5억을 뺀다 그랬었잖아. 그럼 65억. 30억까지 몇 프로? 10%. 30억 초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25%.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출세 그러면 10억 부분들에 대한 거 나오겠죠. 오케이? 자진 사과하게 되면 얼마다? 10억 부분. 그럼 두 개 차이가 얼마가 돼요? 결과적인 건 일반적인 증여와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게 되게 되면 차액이 얼마가 된다? 19억 2,455억 부분들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난다. 오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29억하고 10억, 19억 차이가 굉장히 큰 돈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압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가압승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을 해라. 오케이? 하나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라. 오케이? 그러면 받는 사람 뭐라고 해요? 수증자라고 하죠. 받는 사람 뭐예요? 수증자. 수증자에도 요건이 있는가? 그 친구가 주는 자를 뭐라고 해? 증여자.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줬을 적에 증여일 현재의 몇 세 이상이다? 18살 이상. 어디? 거주자인 자녀. 이 뭐 서울이면 서울 어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거주자인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자, 가압에 대한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 신고 기한 언제예요? 3개월이자 3개월. 오케이? 증여세 몇 개월? 3개월까지 가압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몇 년? 5년이 돼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한다는 거야. 야, 이거 말 그대로다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신고를 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 그러면 18, 19, 20, 만 18살, 19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4살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가? 대표이사로 올라와야 된다? 약간 무리는 그런 면에 전점이 있네요. 오케이? 2인 이상의 가압을 승계하는 경우 가압 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부분도 적용될 수 있죠. 오케이? 2019년도 12월 30일 이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인만이 가능했었지만 이전 어떻게 되는가? 2인 이상 가압을 승계하는 경우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모두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너무 어린 자녀한테 이거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회사 부분들을 대표가 되던다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이거 걱정되고 해서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세청 재산세제과에서 2008년도 나왔던 공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이런 게예요.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압에 종사하고 5년 이내에 무슨 대표로 오는가? 공동대표. 아버지하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자고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독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공동대표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증여자 요건, 주는 자의 요건이 되는 거죠. 가압의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의 가압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서 경영한 60세 이상의 수증자인 부모, 오케이? 그래서 부모 당시,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된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들에 대한 요건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봐보도록 하죠. 10년 이상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다? 경영에 있어서, 오케이? 경영한 중소,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디에다?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증여자와 그 친족 등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해서 발행한 주식의 총주식이 몇 프로? 100분의 50%, 상장은 몇 프로? 30% 이상 보유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업. 증여일에 속한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 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 증여자가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준다 하더라도 증여자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몇 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회사에 대한 가능하다. 그런 회사가 어때요?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로 개인 사업처럼 정되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가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된다?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건 증여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해석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조금만 보도록 하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해서 당해 법인의 최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잘 보시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주식으로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증여 물건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증여 물건 부분들에 대한 거.
증여 물권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잖아. 오케이? 증여세 특례 신청 요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처장한테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과세 특례에 대한 세부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가지고 볼까요? 증여세 과세 시 가업 주식 등에 대한 가액 중 가업에 대한 자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얼마를 한도로 해서 100억을 한도로 해서 얼마를 빼고 5억을 공제로 한 거. 95억 부분들에 대한 거. 과세 편질이 어떻게 된가? 이 중에서 30억 넘어왔을 때까지 몇 프로? 10%.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초과금 부분들에 대한 건 몇 프로? 20%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가업의 상당한 자산 상당액이라고 했을 때 뭐를 빼줘야 된다? 업무 무관 자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가업 승계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세액의 증여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개시 현재 가업 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게 되며 갖춘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를 어떻게 된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증여세 과세 특례로다가 해가지고서 100억을 한도로 넘어왔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가업 상속 공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야. 이거는 일반 과세 부분들에 대한 거라면 이건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들 적용된 거 물론 보시게 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과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가업승계는 가업승계대로. 오케이. 자,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과세 특례 대상인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받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주식에 상장을 해. 그래서 이익의 증여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합병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뭐냐면 뭐 회사에서 했는데 쌀 때 줬어. 그런데 이것이 상장이 됐어. 그래서 100억을 넘어서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얼마까지? 100억을까지. 100억. 그러니까 여기 받아온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된다? 이것이 상장 차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얼마로다가 100억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는 세금에 대한 특례 형태를 주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 관리예요. 사후 관리예요. 줬는데 몇 년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7년이에요.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정당한 사유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증여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몇 년 동안 관리하는 거야? 7년 동안에. 그런데 2014년 12월 30일 이전에 증여물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은 몇 년이었었어요? 10년이죠. 10년. 오케이?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된가? 7년으로다가 조정이 된 거 형태가 돼. 오케이? 어떨 때에 그 위반으로 해서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를 받으면 몇 개월 내에 종사해야 되는가? 3개월이야. 오케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오케이. 증여일로부터 7개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 이게 쉽지는 않은 형태인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추징하겠다. 오케이.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들에 대한 거.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동안 줬었던 부분들에 대한 거 다시 다 내놔라라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증여별로부터 몇 년 내에 대표이사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어떻게 된다?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취직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런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벌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라고 또 온다는 거지. 오케이? 세 번째,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야. 오케이? 어떻게 된다? 수증자가 사망했어. 받아놨는데 사망을 했어.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걸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지위를 승계해가지고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 또 하나는 뭐야? 이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다가 증여를 해 버리게 되게 되면 뭐 증여세의 부분들에 대한 걸 과세할 수 없게 되네.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증여한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증여세 추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한 뭐야? 추징자가 법률가입에서 질병 요양 뭐 대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종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거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 신고 부분들에 대한 자진 납부 부분들에 대한 거 있죠. 여기에 대한 양식 부분들에 대한 거를 쫙 적어서 내시면 되면 돼요. 오케이. 자, 주식에 대한 특례 신청서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주식에 대한 특례 신청 부분들에 대한 거. 얼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100억이라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압승계 보면서 참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게 뭐야? 자녀가 이미 아버지 회사에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 전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창업을 하고 싶어. 창업 과세 특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6년도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창업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의사가 있어. 오케이.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부분들에 대한 거야.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한테 좋은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셔서 이 좋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잘 접목돼서 승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 다 행복하게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